2023년 9월 서울에 사는 50대 김철민 씨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아내 정희 씨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우편함에서 발견된 한 통의 우편물이 부부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 봉투의 앞면엔 붉은 글씨로 써진 글자는 채무상환 독촉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멈칫합니다. 손끝이 떨리고 봉투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이게 뭐지? 여보, 이거 당신 이름으로 왔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철민 씨는 그 종이를 건네봤습니다. 봉투를 열어 펼친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믿기 어려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으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철민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종이를 붙잡은 손만 굳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표정을 읽으며 불안이 커져갑니다. 당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대출 같은 건 없잖아. 철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 내가 이런 거 받을 일이 없지. 정희는 다급히 서류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수신인 칸에 김철민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분명 당신 이름으로 온 거야. 실수일 리가 없어. 철민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입니다. 그는 서류의 뒷장까지 넘기며 발신 은행을 확인합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대출을 낸 적이 없는데. 정희는 숨을 고르며 남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은행 실수라고만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잖아. 철민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건 우연이나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희는 날카롭게 묻습니다. 민수 씨랑은 관련 없는 거야? 그 이름이 나오자 철민의 표정은 순간 굳어집니다. 동생 민수. 늘 무언가를 버리려 했고 늘 준비가 부족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철민은 깊게 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다 뜹니다. 그럴 리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눈빛엔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정희는 남편의 반응에서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습니다. 당신도 의심하잖아. 맞지? 아니면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 거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두 사람의 시선은 부딪힙니다. 밖에서는 선선한 저녁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을 흔들지만 집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형제의 모습을 보며 철민은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거실 한쪽 스탠드가 비추는 소파에 앉아 독촉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한 번호를 눌러버립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눈빛은 점점 굳어갑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바로 동생 민수입니다. 철민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묻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 이름으로 뭔가 한 거 있어? 잠시 정적 후에 민수의 목소리는 가볍게 흔들립니다. 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형 이름을 써? 철민은 숨을 고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하지만 말끝마다 힘이 들어갑니다. 내 앞으로 대출 독촉장이 왔다.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너밖에 없잖아. 민수는 한숨을 내쉬는 듯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얼버무립니다. 형, 그거 은행 착오일 수도 있잖아. 괜히 나 의심하지 마. 철민의 눈썹이 점점 더 깊게 찌푸려집니다. 착오라면 좋지. 근데 왜 네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냐? 짧은 침묵에 이어서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섞습니다. 형, 괜찮아. 내가 확인해 볼게. 별일 아닐 거야. 그러나 철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정희는 주방 입구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확신이 스칩니다. 역시 민수 씨네. 철민은 아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굽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어.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두운 거리,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 철민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리고 손에 쥔 종이는 구겨질 듯 힘이 들어갑니다. 정희는 옆에 다가와 앉으며 말합니다. 당신 이제 선택해야 해요. 동생을 감싸줄 건지 아니면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줄 건지. 철민은 동생에 대한 분노와 걱정으로 그리고 형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주말
철민과 가족들은 부모님의 식사 자리에 모여 둘러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젓가락 소리와 음식 먹는 소리뿐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부모님은 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고 눈빛은 민수를 향해 멈춰 있습니다. 민수는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립니다. 철민 씨는 부인과 동생 민수 씨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며 한숨을 쉽니다. 정희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민수야, 네가 말해.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 네가 맞지? 목소리는 억눌렀지만 단호합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흔듭니다. 형, 왜 그렇게 몰아붙여? 난 그런 적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들리지만 어딘가 흔들림이 있습니다. 정희가 끼어듭니다.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 나도 옆에서 들었어요. 민수 씨, 사실대로 말해줘요. 그녀의 말에 민수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부모님은 손사래를 치며 나섭니다. 아니, 너희 형제끼리 무슨 소리냐?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지. 괜히 서로 의심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말은 두 아들을 감싸려는 듯하지만 오히려 불을 지피는 듯합니다.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내 앞으로 독촉장이 와 은행이 괜히 잘못 보냈다는 거냐?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형, 나도 모르겠다니까. 괜히 나를 의심하지 마. 하지만 그의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민은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리며 단호히 말합니다. 너밖에 없어, 민수야. 다른 누구도 아니고. 순간 집안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당황하여 굳어갑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눈을 감고 답답함을 삼킵니다. 식탁 위, 뜨겁던 음식은 식어가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형제 간의 신뢰는 흔들리고 부모의 바람은 공허한 공기 속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독촉장 한 장, 그 종이가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가라앉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의 햇살이 강하게 비추던 오후, 철민의 집 앞 골목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고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여러 번 누릅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무자비하게 흔듭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철민이 놀라 고개를 듭니다. 정희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펴보다가 얼굴빛이 창백해집니다. 여보, 누군가 집 앞에 서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철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문 앞의 채권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김철민 씨 맞습니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철민은 대답을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채권자는 봉투를 꺼내 흔들며 말합니다. 빚은 갚으셔야죠. 독촉장을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투엔 협박 아닌 협박이 배어 있습니다. 정희가 급히 현관 쪽으로 다가오며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 그런 대출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채권자는 피식 웃으며 서류를 내밉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 주민번호, 서명 다 있습니다. 서류 속 이름은 틀림없이 자기 이름입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굳어집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동시에 스칩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낮게 터져 나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정희는 남편의 옆에서 주먹을 꽉 줍니다. 민수 씨,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에 가깝습니다. 채권자는 한 발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책임은 결국 본인 몫입니다. 돈을 쓰든 사인을 하든 서류에 찍힌 이름이 당신이니까. 철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만 바라봅니다. 정희는 옆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동생 문제라면 이제 확실히 밝혀야 해요. 철민은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단이 교차합니다. 그날 밤 철민은 동생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님 댁의 안방 불빛만 켜져 있고 다른 방들은 모두 어둡습니다. 정적 속에서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이 놓여 있고 그 종이가 방 안의 공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엽니다.
민수야,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해. 이거 네가 한 거 맞지?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종이만 바라봅니다. 형, 그게 상황이 좀 꼬였어. 사실은 사업하려고 잠깐 형 이름을 빌린 거야. 말끝이 흐려지고 방 안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철민은 손으로 테이블을 눌러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빌린 거라고.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그게 빌린 거냐? 그의 눈빛엔 참아왔던 분노가 번져갑니다. 민수는 변명처럼 손을 흔듭니다. 형, 나도 형한테 피해줄 생각은 없었어. 사업만 잘 됐으면 형 돈 먼저 갚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철민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다가 크게 뜨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망했잖아. 결과가 이 지경인데 아직도 그 핑계를 대? 민수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회라고 생각했어.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형 이름밖에 방법이 없었어. 순간 철민의 손이 종이를 움켜쥐며 구겨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내 가족들 앞에서 내가 뭐가 되겠어. 민수는 눈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형은 항상 책임, 체면, 가족. 그런 것만 말해. 난 평생 형 그림자였어. 이번만큼은 나도 잘해서 형보다 앞서고 싶었다고. 철민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곧 굳어집니다. 앞서고 싶어서 가족을 배신해. 그게 네가 말하는 이유냐.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방안을 가득 메웁니다. 정희는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이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형제 간 오랜 갈등, 비교와 열등감의 무게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자리입니다. 안방에서 오가던 형제의 대화는 점점 커졌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형제의 목소리에 부모님은 결국 방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 이게 우연이냐, 실수냐, 아니잖아. 목소리는 흔들리지만 오랜 분노가 얹혀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히 끼어듭니다. 야, 민수야, 정말 네가 그랬니? 왜 형 이름을?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방안이 잠시 정적에 잠깁니다. 민수는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낮게 대답합니다. 내가 했어.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가 한숨을 내뱉습니다. 역시였네. 이제는 숨길 것도 없네. 철민은 동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몰아쉽니다. 넌 어쩌자고 내 이름을 팔아. 네가 망하면 나까지 망하는 거 몰랐어. 말은 차분하지만 그 안엔 억눌린 분노가 가득합니다. 민수는 억울하다는 듯 손바닥을 펼칩니다. 형, 난 늘 형 뒤에 있었어. 나도 이번엔 잘 될 줄 알았다고. 잘 되면 다 같이 웃는 거였잖아. 그의 말은 변명 같고 동시에 속마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려칩니다. 이놈들아, 형제끼리 이게 무슨 꼴이냐. 아무리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간의 신뢰 문제예요. 민수 씨는 형을 배신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민수는 결국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나도 감당 못해. 이미 다 잃었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철민은 분노와 허탈함 속에 허공을 바라봅니다. 방 안에는 울음, 한숨,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얽혀 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공허가 모두의 가슴을 덮습니다. 방 한가운데 철민은 고개를 떨군 동생을 묵묵히 바라봅니다. 철민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민수야, 여기서 끝내자. 네 입으로 지금 다 말해라. 더 숨기면 나도 널 동생으로 못 본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감싸던 손을 천천히 내립니다. 붉어진 눈가, 떨리는 입술.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사실은 대출만이 아니야. 투자 사기를 당했어. 돈은 이미 다 날아갔어. 정희의 얼굴이 순간 굳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남은 건 빚뿐이라는 거예요? 목소리엔 억누른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처음엔 잘 될 거라고 믿었어.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의 말은 변명 같지만 동시에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철민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네가 왜 내 이름까지 끌어들였는지 이제 알겠다. 하지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이다.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동시에 흔들리는 형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애원합니다. 철민아, 그래도 네 동생이다. 살 길을 같이 찾아야지. 이러다가는 가족이 산산조각 난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탭니다.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형제간의 등을 돌리면 끝이다. 정의는 강하게 맞섭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신뢰를 부순 거예요. 저희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 말은 방안을 다시 갈라놓습니다. 철민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듭니다. 민수야, 돈은 네가 갚아라. 어떤 방법을 쓰든 책임은 네 몫이다. 민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형,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절실했습니다. 철민은 동생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이름에 손대지 마라. 짧고 단호한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엔 작은 용서의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부모님 댁 마당에 차들이 한 대씩 들어섭니다. 집안은 모처럼 북적이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말로 설명하기 힘든 어색함이 깔려 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명절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철민은 상위에 놓인 숟가락을 천천히 들며 부모님 쪽을 바라봅니다. 철민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단단히 굳어 있고 그러나 눈빛 속엔 작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민수는 반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밥만 건드리고 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남편 옆에서 식탁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마음은 놓인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방 안 공기는 잠시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아버지는 작은 기침을 하며 두 아들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다. 동생 민수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형, 나 개인 회생에 들어갔어. 빚 전부는 아니지만 형 빚도 내가 형 동의 없이 한 거라고 변호사한테 이야기해서 내 앞으로 바꾸고 있어. 미안해 형. 민수야, 받아.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손을 내밉니다. 내 퇴직금 조금 하고 아버지가 남은 연금 뺏어 모았어. 얼마 안 되지만 급한 돈부터 해결해보자. 민수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형, 고마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절실했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만 짧게 응답했습니다. 그 눈빛 속엔 여전히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지만 아주 작은 신뢰의 불씨가 남아있었습니다. 식탁 위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그 김은 마치 얼어붙은 가족의 공기 속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는 듯 보입니다.